여러분, 아이와 잘 지내고 싶으신가요? 주변의 아빠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이랑 더 친해지고 싶은데 막상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놀이터에 가서도 어색하고 대화도 잘 안 되고 아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육아를 직접 해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아이와 잘 지내는 게 어려운 이유가 진짜 따로 있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아이보다 아내와 더 많이 싸우시지 않으신가요? 아이가 울고 있을 때 저는 울음을 빨리 달래서 이 울음을 진정시키고 싶은데, 아내는 지금은 스스로 그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기다려줘야 한대요. 또 밥을 먹을 때도 저는 밥을 안 먹으면 그냥 안 먹으면 됐지 뭘 계속 먹이려고 하냐는데, 아내는 지금 먹지 않으면 이따가 또 간식을 줘야 되고 저녁을 먹을 때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먹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아이가 울 때나 밥 먹을 때 다투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지금 4명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59개월이고 새 쌍둥이는 29개월이에요. 아내가 출근하고 제가 휴직을 하며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육아를 직접 해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저 요즘 육아법 정말 많잖아요. 긍정육아, 감정코치, 자존감 키우기 등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좋은 육아법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바로 안다고 해서 현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육아휴직을 하며 아이를 직접 돌보면서 소통에 관한 3가지 핵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내와의 갈등은 물론 아이와의 관계도 달라질 겁니다. 첫 번째는 직접 경험하기입니다. 소통 얘기하다가 직접 경험한 얘기냐고요? 소통을 진짜 하려면 경험이 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경험 없이 하는 소통은 그냥 말뿐이에요. 육아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위로가 아니라 공감입니다. 공감. 그래서 올바른 소통을 위해서는 직접 육아를 경험해 봐야 됩니다. 제가 육아를 직접 하면서 느낀 거는 한순간만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울음에 대한 부분 있죠. 아내가 왜 그냥 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가 컨디션이 괜찮은 상태에서 울 때에는 기본적으로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배가 고플 때, 두 번째는 졸려서, 그리고 세 번째는 기저귀가 불편한 상황에서 아이가 울입니다. 아이가 울음을 통해서 내가 불편한 게 있으니까 이걸 빨리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 울음에 대해서도 대처를 할 때는 아이가 필요로 할 때, 배고플 때는 밥을 줘야 되고, 졸리다고 할 때는 잠을 재워줘야 되고, 기저귀가 불편하다고 하면 기저귀를 갈아줘야 돼요. 근데 이 상황이 아니면서도 아이가 울 때가 있어요. 이건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아이가 그냥 우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는 아이를 달랜다고 안아서 달래거나 뭐 영상을 틀어주거나 아니면 노래,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면서 아이를 달래는 것도 한두 번입니다. 직접 매일 매시간 아이를 돌보고 있을 때 그런 아이를 울 때마다 안아서 달래주고, 이 아이의 울음을 공감해주기 위해서 계속 얘기하다 보면 나의 시간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매번 안아서 달래주면 아이는 울음으로 계속 표현을 하게 돼요. 울면 안아준다는 게 학습이 된다는 거죠.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배고프거나 다쳤거나 진짜 힘든 상황이 되면 당연히 달래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걸 구분하는 건 경험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더라고요. 책에서는 안 알려줘요. 우는 이유가 뭔지, 언제 달래줘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지 안 알려줍니다. 육아 유튜버에도 이론만 나오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만 나오죠. 실제로 우는 아이를 30분간 안아서 달래보기도 하고 누워서 울음이 그칠 때까지 기다려도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아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직접 경험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에 딱 한 번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를 담당해보세요. 아내는 외출을 보내고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책임져 보는 겁니다. 밥도 먹이고 놀아주고 낮잠도 재워주고 간식도 주고 저녁도 주고 목욕도 하면서 마지막 밤잠까지 나 혼자서 모든 걸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안일과 요리까지 같이 해보면서 육아와 가사를 직접 경험해보면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으실 거예요. 내가 맡은 하루를 집에서 아이를 보는 엄마는 매일 반복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루가 어렵다면 반나절, 아니 반나절이 안 된다면 4시간만이라도 아이를 혼자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때로는 이렇게 냉정하게 결정을 내렸는지, 그게 냉정한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이 냉정한 결정이 경험에서 나왔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겁니다. 직접 겪어보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 직접 경험한 걸 바탕으로 아내와 소통하는 겁니다.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아이들을 더 자세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새쌍둥이를 키워보니까 정말 그래요. 같은 날 같은 부모 배에서 나왔어도 아이는 다 다릅니다. 한 명은 낮잠 시간에 불 꺼진 어두운 방을 좋아합니다. 또 다른 한 명은 빛이 있어도 잠을 잘 자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빛보다 조용한 것이,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것이 더 중요한 아이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걸 발견할 때마다 아내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얘기할 때는 둘째는 어두운 방에서만 잘 자고 오늘은 커튼을 치니까 바로 잤다. 제가 이걸 아내한테 얘기하니까 아내는 둘째가 어두운 데서 잘 자기도 하지만 어두운 환경에서 옆으로 돌려주면 잠을 더 잘 잔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부부가 각자 관찰한 걸 공유하니까 육아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가 확 줄었어요. 결국 육아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돌보면서 느꼈던 상황들에 대해서도 아내에게 얘기해주고, 아내도 아이와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내가 몰랐던 부분들, 그리고 아내가 알고 있었던 사실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가 되면서 업무 인수인계처럼 서로의 노하우가 쌓이면서 아이를 더 원활하고 쉽게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관찰한 것도 아내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아내가 관찰한 부분들도, 아내가 육아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도 내가 충분히 공감을 해줘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하루 이틀 내가 잠깐 아이를 본다고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 짧게 경험했던 그 순간만이라도 아이에게 느꼈던 그 감정과 내가 해줬던 것들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씩 맞춰 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경험을 해보고 그 경험한 거를 바탕으로 관찰을 하고 양육 방식을 맞춰가면서 소통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물어보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일을 할 때에는 퇴근하고 나면 아내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늘 애기들 어땠어? 그럼 아내는 그냥 평소처럼 뭐 별일 없었어, 그냥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끝납니다. 하지만 지금 아내가 퇴근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 상당히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오늘 삼둥이들 밥은 잘 먹었어? 또는 잠을 잘 잤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밥을 먹은 거, 잠을 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게 갑자기 생각나면서 오늘 아이가 어떻게 밥을 먹었고 누가 밥을 안 먹었는지, 또 누가 잠투정을 부렸는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한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고 대답을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이 차이가 뭘까요? 제가 퇴근하면서 물어봤던 오늘 어땠어는 그냥 형식적인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냥 묻는 거죠. 아내가 물어보는 건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 잠을 어떻게 잤는지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위해선 경험이 있어야 돼요. 물론 아내 엄마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아빠들도 내가 아이를 본 것을 바탕으로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긴 하지만 밥을 잘 먹었는지, 잠을 잘 잤는지, 오늘 잘 놀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이거는 아내와의 소통뿐만 아니라 아이와 소통을 할 때도 중요합니다. 아이와 대화를 할 때도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보기보다는 오늘 줄넘기 학원 갔다 왔는데 오늘 줄넘기 학원에서 뭘 배웠어? 라고 물어보면 아이는 자기가 배운 거에 대해서 술술 잘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뭘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이도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서 그냥 그랬어 라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와 소통을 할 때나 아이와 소통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핵심 사항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직접 경험하기, 그리고 관찰한 걸 통해서 부부와 소통하기,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이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3가지를 잘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얘기했던 직접 경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 주말 아내에게 자유시간을 보장해주세요.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쉽습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아이와 단 둘이 있는 것이 어색하고 힘들어져요. 누워있을 때 아이가 그립다고 얘기하죠. 그때 손이 많이 가고 내가 해줘야 될 것들은 많지만 그때만큼 육아가 쉬운 경우도 없고, 그때만큼 아이와 유대관계를 쌓고 아이에 대해서 관찰하는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엔 힘들 거예요. 육아법대로 안 되고 계획한 대로 다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이 여러분들을 바꿔줄 겁니다. 육아 콘텐츠를 보는 것 좋아요. 그런데 그거를 내 상황에 직접 적용해 봐야 되고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육아휴직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주말도 괜찮고 반나절도 괜찮습니다. 그 하루가 가족의 소통을 완전히 바꿔줄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